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헨리 제임스의 데이지 밀러 일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유럽 사교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자유분방한 미국 아가씨 데이지. 그리고 그런 그녀를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의 만남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데이지 밀러 1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 브베에는 유난히 아늑한 호텔이 있었다. 사실 브베에는 많은 호텔이 있었는데 관광이 이곳의 주요 산업이기 때문이다. 많은 여행객이 떠올리듯 브베는 눈부시게 푸른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꼭 방문할 만한 곳이다. 호숫가에는 온갖 종류의 호텔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다. 하얀 벽에 발코니가 100개나 되고 지붕의 깃발이 10여 개나 펄럭이는 최신식의 그랜드 호텔부터 분홍색이나 노란색 벽에 독일어처럼 보이는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고 정원 모서리에 어설픈 정자가 있는 구식 작은 스위스식 펜션까지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많은 호텔 중 특히 유명하고 심지어 고전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 호텔은 주변의 새로 지은 호텔들과는 달리 호화로움과 성숙함이 공존하는 분위기를 자랑한다. 브베의 6월에는 미국인 여행객이 매우 많다. 실제로 브베는 이 시기 미국 휴양지의 특징 중 일부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뉴포트나 사라토가에 와 있는 듯한 풍경과 소리가 여기저기 펼쳐진다. 세련된 젊은 여성들이 모슬린 치맛자락을 바스락거리며 재빠르게 지나가고 아침에는 댄스 음악이 요란하게 울리고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온다. 트루아 쿠론이라는 멋진 호텔에 가면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며 마치 미국의 오션하우스 호텔이나 컨그레스홀 호텔로 옮겨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트로아 쿠론에는 전혀 다른 특징들도 있었다. 공사관 서기관처럼 보이는 깔끔한 독일인 웨이터들, 정원에 앉아있는 러시아 공주들, 가정교사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다니는 어린 폴란드 소년들, 눈부신 당디미디 산맥과 그림처럼 아름다운 시옹성은 이 호텔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3년 전 트루아 쿠론 호텔 정원에 앉아 이러한 아름다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던 젊은 미국 청년이 미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아름다운 여름 아침이었으므로 무엇이든 그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는 전날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던 제네바를 떠나 소형 증기선을 타고 호텔에 묵고 있던 이모를 만나러 왔다. 그런데 이모는 거의 매일 그렇듯 두통이 있었기에 진통제 대용으로 장뇌 냄새를 맡으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으므로 청년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는 27살쯤 되었고 친구들 말에 따르면 그는 제네바에서 공부 중이었다. 적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솔직히 그에게는 적이 없었다. 그는 매우 상냥한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어쨌든 누구든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제네바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그곳에 사는 한 여성, 즉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외국인 여성에게 푹 빠졌기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에 대한 몇 가지 특이한 소문들이 있었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실 그녀를 본 사람도 전혀 없었다. 한편 윈터보는 칼뱅교를 믿는 이 작은 도시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이곳에서 학교를 다녔고 대학도 여기서 나왔다. 덕분에 그는 이곳에서 많은 친구들과 사귀었고 그 친구들과의 우정은 그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다. 이모네 방문을 두드렸다가 이모가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윈터보는 마을을 산책한 후 아침 식사를 하러 돌아왔다. 막 아침 식사를 끝내고 그는 정원의 테이블에 앉아 외교관 수행원처럼 보이는 웨이터가 가져다 준 작은 잔에 내온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담배에 불을 붙이자 그때 9살이나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 산책길을 걸어왔다. 나이에 비해 체구가 작은 소년은 조숙한 표정에 창백한 안색,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승마 바지를 입고 빨간 긴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그의 가늘고 빈약한 다리가 그대로 드러났다. 목에는 화려한 빨간 스카프를 메고 있었다. 손에는 기다란 등산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화단이든 정원 벤치든 여성의 옷자락이든 개의치 않고 지팡이가 닿는 곳마다 마구 찔러댔다. 그러다 소녀는 윈터본 앞에 멈춰서서 반짝이는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설탕 한 덩어리 좀 주실래요? 소녀는 날카롭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미성숙하지만 어리지는 않은 목소리였다. 윈터보는 커피잔이 놓인 작은 테이블을 흘끗 보니 설탕이 몇 조각 남아 있었다. 그래, 하나 가져가도 돼. 하지만 설탕은 어린이한테 좋지 않을걸? 소녀는 앞으로 한 발짝 다가오더니 탐내던 설탕 3조각을 조심스럽게 골라 2개는 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고 나머지 1개는 재빨리 입속에 집어넣었다. 소녀는 윈터본이 앉아있는 벤치에 등산용 지팡이를 창처럼 찔러넣고는 이로 설탕 덩어리를 깨물었다. 이런 망할, 너무 딱딱해. 그는 딱 소리를 독특하게 발음하며 소리쳤다. 윈터보는 이 소년이 자신과 같은 나라 출신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 그가 아버지처럼 말했다. 더 다칠 것도 없어요. 다 빠져버렸거든요. 겨우 7개밖에 안 남았어요. 어젯밤에 엄마가 세고 난 후에 하나가 또 빠졌거든요. 더 빠지면 혼날 줄 알라고 엄마가 겁주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지겨운 유럽 날씨 때문에 빠지는걸요. 미국에서는 안 빠지는데 말이죠. 호텔 때문이기도 해요. 윈터보는 소년과 대화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설탕 3덩어리를 다 먹으면 분명히 엄마한테 혼날 텐데. 그럼 사탕을 사줬어야죠. 어린 대화 상대가 대꾸했다. 여기서는 사탕을 구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사탕이 하나도 없다고요. 미국 사탕이 제일 맛있는데. 제일 착한 어린이도 미국 어린이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 어린이긴 해요.
제일 멋진 어린이 맞는 것 같은데? 윈터본이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도 미국 사람이에요? 활기찬 소년이 물었다. 윈터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어른도 미국 사람이 최고예요. 라고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미국 어린이의 친구는 칭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등산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소녀는 두 번째 설탕 덩어리를 집어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윈터본은 어린 시절 이맘때쯤 유럽으로 왔기 때문에 자신도 그때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우리 누나가 와요. 소년이 소리쳤다. 우리 누나도 미국 여자예요. 윈터본은 길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여자도 미국 여자가 최고지. 그는 어린 친구에게 유쾌하게 말했다. 우리 누나는 아니에요. 소년이 딱 잘라 말했다. 맨날 잔소리만 하거든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겠지. 누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윈터본이 말하는 사이 젊은 여인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프릴과 주름 장식, 옅은 색 리본이 수없이 달린 모슬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모자 대신 자수 장식이 넓게 수놓아진 커다란 양산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윈터본은 일어나려는 듯 등을 쭉 펴며 생각했다. 젊은 여인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정원 난간 근처 벤치 앞에 멈춰섰다. 소녀는 이제 자신의 등산 지팡이를 장대로 바꾸어 장대 높이뛰기를 하며 자갈밭에서 껑충껑충 뛰어올라 자갈을 걷어차는 바람에 여기저기 자갈이 튀었다. 랜돌프, 뭐하는 짓이야? 젊은 여인이 소리쳤다. 알프스 산에 올라가는 중이지. 이쪽 길이야. 랜돌프가 대답하면서 다시 한번 폴짝 뛰어오르는 바람에 자갈이 윈터본 머리 가까이에 튀어올랐다. 그건 산에서 내려올 때 쓰는 방법이란다. 윈터본이 말했다. 이 아저씨는 미국 사람이야. 랜돌프가 작지만 딱딱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젊은 여인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동생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조용히 좀 할래? 그녀가 단호히 말했다. 윈터본은 어쨌든 자신이 소개는 된 것 같아 일어나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젊은 여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좀 전에 이 아이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말했다. 그도 알다시피 제네바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젊은 남자가 미혼 여성에게 자유롭게 말을 걸 수 없었다. 하지만 이곳 브베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예쁜 미국 아가씨가 정원에서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예쁜 미국 아가씨는 윈터본의 말을 듣자 그를 흘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난간 너머 호수와 맞은편 산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너무 들이댄 건 아닌가 걱정했지만 물러서기보다는 더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는 동안 젊은 여인은 다시 소년에게 몸을 돌려 물었다. 그 막대기 어디서 났어?
내가 샀지. 설마 그걸 이탈리아에 가져갈 생각은 아니겠지? 가져갈 건데? 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젊은 여인은 자신의 드레스 앞부분을 흘끗 쳐다보고는 리본 한두 개를 정리했다. 그러고는 다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말했다. 아니야, 지팡이는 그냥 두고 가. 이탈리아에 가시나 보죠? 윈터본이 매우 정중하게 물었다. 젊은 여인은 그를 흘끗 쳐다보고 대답했다. 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 생뿔론산을 넘어가시나요? 윈터본은 약간 당황해하며 물었다. 글쎄요. 무슨 산이 있긴 했는데. 랜돌프, 우리 무슨 산을 넘어간다고 했지? 어디 말이야? 소년이 되물었다. 이탈리아 말이야. 윈터본이 알려주었다. 몰라요. 난 이탈리아에 가기 싫어요.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탈리아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르는구나. 거기서 사탕도 살 수 있나요? 랜돌프가 큰 소리로 물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먹은 것도 너무 많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걸? 소년의 누나가 말했다. 안 먹은 지 오래됐거든. 한 100주일은 못 먹었단 말이야. 소년은 여전히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젊은 여인은 프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리본을 다시 매만졌다. 윈터본은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그녀가 전혀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도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의 매력적인 안색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기분 나빠하거나 우쭐해하지도 않았다. 그가 말을 할 때 다른 곳을 보긴 했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녀의 습관이자 버릇 같았다. 그러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윈터본이 그녀가 잘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풍경에 대한 이야기들로 대화를 이어가자 그녀는 점점 그를 더 자주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을 뚫어질 듯 당당하게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다. 젊은 여인의 눈은 더없이 꾸밈 없고 생기가 넘칠 뿐 무례하지는 않았다.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눈이었다. 사실 윈터본은 다채로운 면모를 지닌 이 모국의 여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그녀의 안색, 코, 귀, 가지런한 이까지 모두 아름다웠다. 그는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큰 흥미를 느끼며 그것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몰두했다. 그러다 이 젊은 여인의 얼굴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알아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생기가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표정이 풍부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또한 눈에 띄게 섬세했지만 좋게 표현해봐도 뭔가 한 끗이 부족했다. 그는 결국 랜돌프의 누나가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 속에 사는 듯해도 그녀의 밝고 사랑스럽고 피상적인 작은 얼굴에는 남을 조롱하거나 비꼬는 기색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계속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겨울 동안 로마에 갈 거라고 했다. 그녀는 그가 진짜 미국인인지 물어봤다. 그녀는 그가 미국인 같지 않고 조금 망설이며 말하기를 독일 사람 같아 보인다고 했다. 특히 말할 때는 더 그렇다고 했다. 윈터보는 웃음을 터뜨리며 살면서 미국인처럼 말하는 독일인은 만나봤지만 독일인처럼 말하는 미국인은 만나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방금 일어난 벤치에 앉는 게 좀 더 편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서 있거나 걷는 게 좋다고 대답했지만 곧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뉴욕이 어디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그곳 출신이라고 밝혔다. 윈터보는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동생을 붙잡아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의 누나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넌 이름이 뭐니? 윈터본이 물었다. 랜돌프 씨 밀러요. 소년이 날카롭게 말했다. 그리고 누나 이름은 소년이 등산 지팡이를 누나에게 겨누었다. 물어본 질문에만 대답하는 거야. 젊은 여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아가씨 이름을 꼭 알고 싶군요. 윈터본이 말했다. 누나 이름은 데이지 밀러예요. 아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건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명함에 있는 이름과 달라요. 내 명함이 하나도 없어서 안타깝구나. 밀러 양이 동생에게 말했다. 누나 진짜 이름은 애니 피 밀러예요. 소년이 계속해서 말했다. 이분에게도 성함을 여쭤볼래? 누나가 윈터본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랜돌프는 누나의 말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제공했다. 아버지 성함은 에즐라 비 밀러세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 안 계시고 더 좋은 데 계세요. 윈터본은 잠시 아이가 밀러 씨가 하늘나라로 간 것을 이런 식으로 배웠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랜돌프는 곧바로 덧붙였다. 아빠는 스캐넥터디에 계셔요. 거기서 사업을 크게 하세요. 우리 아빠 진짜 부자예요. 정말이에요. 글쎄. 밀러 양이 갑자기 끼어들며 양산을 내리고 가장자리 자수를 살펴보았다. 윈터본이 소년을 놓아주자 소년은 등산 지팡이를 질질 끌며 산책길을 따라 걸어갔다. 동생은 유럽을 싫어해요. 집에 가고 싶나 봐요. 젊은 여인이 말했다. 스캐넥터디 말씀입니까? 네. 지금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대요. 여긴 친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남자애가 한 명 있긴 한데 항상 가정교사랑 같이 다니거든요. 같이 놀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동생은 선생님이 없나요? 윈터본이 물었다. 엄마가 한 분 구해서 같이 여행해 볼까 생각하고 계세요.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다는 숙녀분이 있었거든요. 미국 분이셨는데 어쩌면 당신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샌더스 부인이라고. 보스턴에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엄마한테 선생님을 소개해 준다는 이야기를 꺼낸 후로 엄마도 함께 여행할까 생각 중이죠. 그런데 랜돌프가 선생님하고 다니기 싫대요. 차에서까지 공부하기 싫다고요. 저희는 대부분 시간을 차에서 보내는 셈이니까요.
한 번은 기차에서 영국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름이 페더스턴인가? 어쩌면 당신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녀가 왜 동생한테 공부를 시키지 않냐고 그녀 표현대로라면 왜 동생을 교육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동생을 교육하느니 차라리 제가 동생한테 교육을 받는 게 나을걸요? 랜돌프는 정말 똑똑하거든요. 맞아요. 아주 똑똑해 보이던데요. 윈터본이 말했다. 이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선생님을 구해주실 거예요. 혹시 이탈리아에 좋은 선생님이 있을까요? 네, 아마도 있을 겁니다. 윈터본이 말했다. 아니면 학교를 찾아봐야 할지도 몰라요. 좀 더 제대로 배우려면요. 지금은 겨우 9살이지만 언젠가 대학에도 가야 하니까요. 밀러 양은 이렇게 가족 이야기와 다른 화제들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반짝이는 반지를 낀 예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예쁜 눈으로 윈터본의 눈을 바라보다가 정원을 거닐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윈터본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다. 윈터본은 젊은 여인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주 오랜만에 보았고 그 모습이 참 좋았다. 그의 옆 벤치에 다가와 앉은 이 미지의 젊은 여인은 마치 수다쟁이 같았다. 사실 그녀가 앉아있는 모습은 매우 조용했고 매력적이고 차분했지만 입술과 눈은 쉼없이 움직였다. 부드럽고 가늘고 상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말하는 톤 확실히 사교적이었다. 그녀는 윈터본에게 지금까지 유럽에서 가족들이 여행한 경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특히 그들이 머물렀던 여러 호텔에 대해 시시콜콜 늘어놓았다. 기차에서 만났던 그 영국인 아가씨 페더스톤 양이 미국에서 호텔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묻더군요. 전 유럽에서만큼 많이는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죠. 이렇게 많은 호텔을 본 적도 없어요. 어딜 가나 호텔뿐이에요. 하지만 밀러 양의 말투는 불평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에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녀는 일단 익숙해지면 호텔들도 아주 좋고 유럽도 정말 아름답다고 단언했다. 실물을 보고 실망하는 일이 전혀 없으며 실망하는 경우는 아마도 이전에 유럽에 대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했다. 그녀에게는 유럽을 여러 번 다녀온 절친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파리에서 드레스와 물건을 많이 사다 주었다고 한다. 파리에서 사온 드레스를 입으면 마치 유럽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다. 요술 모자 같은 거네요. 윈터본이 말했다. 네, 맞아요. 밀러 양은 이 비유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말했다. 언제나 이곳에 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드레스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었죠. 예쁜 옷들은 다 미국으로 보내버리나 봐요. 여기에선 끔찍한 드레스밖에 못 봤어요.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데이지가 말을 이었다. 사교 모임이요. 사교 모임이라는 게 아예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혹시 아세요? 어딘가에 사교 모임이 있긴 하겠지만 도대체 본 적이 있어야죠. 전 사교 모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다니기도 했어요. 스키넥터디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도요. 매년 겨울 뉴욕에 갔죠.
뉴욕은 사교 모임이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지난 겨울에는 17번이나 초대를 받았는데 그중 3번은 신사분들이 초대해 주셨어요. 데이지가 덧붙였다. 스키넥터디보다 뉴욕의 친구가 더 많아요. 신사 친구들과 젊은 여성 친구들도 더 많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생기 넘치는 눈빛과 가볍고 다소 단조로운 미소 속에 온갖 아름다움을 담아 윈터본을 바라보며 말했다. 신사분들이 있는 사교 모임을 많이 다녔죠. 불쌍한 윈터본은 즐거움과 당혹스러움이라는 모순된 감정에 휩싸이면서도 이 여인에게 완전히 반하고 말았다. 그는 젊은 여인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럴 경우 대개는 여성의 품행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처럼 보였다. 하지만 제네바 사람들이 그러듯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해서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데이지 밀러 양을 비난해야 하는 걸까? 그는 자신이 제네바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많은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미국적인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사실 사리 분별을 할 정도로 나이가 든 이후로 이렇게 전형적인 젊은 미국 여성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분명 그녀는 매우 매력적이었지만 지나치게 사교적이었다. 그녀는 그저 뉴욕 출신의 예쁜 아가씨에 불과한가? 신사들과 어울려 지내는 예쁜 아가씨들은 다 이럴까? 아니면 그녀는 계략적이고 대담하고 부도덕한 젊은 여성일까? 윈터본은 이 문제에 대한 본능적인 판단력을 잃었고 이성도 그를 도울 수 없었다. 사실 데이지 밀러 양은 지극히 순수해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미국 여자들은 결국 지극히 순수하다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지 밀러 양이 바람둥이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그것도 예쁜 미국 바람둥이 아가씨라고. 하지만 그는 아직 이런 부류의 젊은 여성들과 사귀어 본 적이 없었다. 이곳 유럽에서 데이지 밀러 양보다 나이가 많은 2-3명의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체면을 위해 남편을 거느리고 다니는 대단한 요부들이었다. 위험하고 끔찍한 여자들이어서 잘못 사귀었다가는 심각하게 일이 꼬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 젊은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요부는 아니었다. 그녀는 순수한 예쁜 미국 바람둥이 아가씨에 불과했다. 윈터본은 데이지 밀러 양에게 딱 맞는 표현을 생각해낸 것이 고마울 지경이었다. 그는 자리에 기대앉아 그녀의 코가 자신이 본 코 중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예쁜 미국 바람둥이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조건과 제약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가 배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저 오래된 성에 가보셨나요? 젊은 여인이 양산으로 저 멀리 반짝이는 쉬옹성의 성벽을 가리키며 물었다. 네, 여러 번 갔었죠. 당신도 가본 적 있나요? 윈터본이 말했다. 아니요, 아직 못 갔어요. 너무 가보고 싶네요. 물론 언젠가 가긴 할 거예요. 저 오래된 성을 보지 않고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가는 길도 정말 예쁘답니다. 가기도 쉬워요. 마차로 갈 수도 있고 작은 증기선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마차로도 갈 수 있어요? 밀러 양이 물었다. 그럼요. 마차로도 가능하죠. 윈터본이 맞장구 쳤다. 우리 안내인도 성 바로 앞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었어요. 지난주에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안 간다고 하시는 바람에 못 갔어요. 소화불량이 너무 심하셔서 못 가시겠대요. 랜돌프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성이 볼 게 뭐가 있냐고. 어쨌든 이번 주에 랜돌프만 데려갈 수만 있다면 한번 가봐야겠어요. 동생은 고대 유적에 관심이 없나 보죠? 윈터본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고성엔 관심이 없대요. 겨우 9살이잖아요. 동생은 호텔에 남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동생을 혼자 남겨두는 걸 걱정하시고 안내인도 동생이랑 둘이 있는 걸 싫어하니까 여기저기 많이 가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성에 가지 못하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밀러 양은 다시 시옹성을 가리켰다. 이러면 어떨까요? 랜돌프와 같이 있어줄 사람을 구해보는 거예요. 윈터본이 제안했다. 밀러 양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아주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랜돌프와 같이 있어주시면 좋겠네요. 윈터본은 잠깐 머뭇머뭇하다가 말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시옹성에 가는 게 더 좋은데요. 저랑요? 젊은 여인은 아까처럼 차분하게 물었다. 그녀는 제네바의 다른 아가씨들처럼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윈터본은 자신이 매우 대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정중하게 덧붙였다. 어머님도 함께요. 하지만 그의 대담함도 공손함도 데이지 양에게는 별 소용이 없어 보였다. 엄마는 안 가실걸요? 엄마는 오후에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곳에 같이 가고 싶다는 말씀 정말 진심이신가요? 진심입니다. 윈터본이 확실하게 대답했다. 그럼 나를 잡아볼까요? 엄마가 랜돌프와 함께 있으면 유제니오도 같이 있어줄 수 있을 거예요. 유제니오요? 윈터본이 물었다. 여행 안내인이요. 랜돌프랑 단둘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까다로운 사람이지만 일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해요. 엄마가 랜돌프랑 같이 있어주면 그 사람도 같이 있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으로 갈 수 있겠죠? 윈터본은 순식간에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란 밀러 양과 자신을 의미할 것이다. 계획이 믿기 어려울 만큼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는 젊은 아가씨의 손에 입 맞추고 싶을 정도였다. 진짜로 그럴 뻔했는데 바로 그때 유제니오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나 덕분에 계획을 망치지 않았다. 멋진 수염을 기르고 벨벳 정장 차림에 번쩍이는 손목시계를 찬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밀러 양의 말동무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 유제니요.
밀러 양이 아주 다정한 말투로 말했다. 유제니오는 윈터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젊은 아가씨에게 근엄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밀러 양은 천천히 일어섰다. 있잖아요, 유제니오. 저 고성에 가기로 했어요. 시용성 말입니까, 아가씨? 안내인이 물었다. 약속하셨습니까? 그는 윈터본이 생각하기에 매우 무례하게 들리는 어조로 덧붙였다. 유제니오의 말투는 밀러 양이 생각하기에도 젊은 아가씨의 상황을 살짝 비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윈터본에게 돌아서며 얼굴을 살짝, 아주 살짝 붉히며 말했다.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실 거죠? 꼭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가 대답했다. 이 호텔에 머무시나요? 정말 미국 사람 맞으세요? 그녀가 이어서 물었다. 안내인은 윈터본을 불쾌하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윈터본은 그가 쳐다보는 표정이 밀러 양을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이 잘못된 사람을 사귀었다라는 눈빛이었기 때문이다. 제 신분을 증명해 줄 사람을 소개해 드리는 영광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는 이모를 생각하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 그럼 한번 가서 뵙죠. 밀러 양이 이렇게 말하고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녀는 양산을 펴고 유제니오와 함께 숙소로 돌아갔다. 윈터본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그녀가 화려한 모슬린 치마를 자갈 위로 사각사각 끌고 가는 모습이 마치 공주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모 코스텔로 부인을 데이지 밀러 양에게 소개하겠다는 약속은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모 코스텔로 부인이 두통이 나아지자 곧 그녀의 방으로 찾아갔다. 그는 이모의 건강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 혹시 호텔에서 엄마와 딸 그리고 어린 아들로 구성된 미국인 가족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안내인도 같이 다니지? 코스텔로 부인이 말했다. 그럼 본 적 있지. 소문도 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하고 있단다. 코스텔로 부인은 재산이 많은 미망인으로 매우 명망 있는 인물이었는데 만약 자신이 그렇게 심하게 두통을 앓지만 않았더라도 아마도 이 시대에 더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라고 자주 넌지시 말하곤 했다. 그녀는 길고 창백한 얼굴에 오똑한 코를 가지고 있었고 눈에 띄게 풍성한 백발을 크게 부풀려 끈 리본과 함께 머리 위로 높게 말아 올렸다. 뉴욕에 결혼한 아들이 2명 있었고 다른 아들 하나는 현재 유럽에 있었다. 유럽에 있는 아들은 함부르크에서 여행하며 인생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특정 도시를 찍어 만나자고 해도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를 보기 위해 브베까지 온 조카가 가까운 가족들보다 더 그녀에게 신경을 써주는 셈이었다. 윈터본은 제네바에서는 항상 이모를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스텔로 부인은 몇 년 만에 윈터본을 보자 매우 반가워했다. 그녀는
미국 수도에서 자신이 행사하는 사회적 영향력의 여러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며 호감을 표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배타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뉴욕이라는 곳을 알게 되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면서 그녀가 그에게 알려준 세세한 계급 구조의 모습은 윈터본이 상상도 못하던 것이었고 숨막힐 정도로 인상적이기까지 했다. 그는 이모의 말투에서 사교계에서 데이지 밀러 양의 지위가 낮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봐요. 윈터본이 말했다. 너무 저속한 사람들이야. 코스텔로 부인이 딱 잘라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게 미국인의 의무야. 그럼 이모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못하는 거란다, 프레드릭. 할 수만 있다면 하겠지만 못해. 젊은 아가씨가 정말 예쁘던데요? 잠시 후에 윈터본이 말했다. 예쁘긴 하지만 너무 저속해. 무슨 말씀인진 알겠습니다. 윈터본은 잠시 침묵 후 말했다. 그 아가씨의 매력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흔한 거야. 어디서 그런 스타일을 배워오는지는 모르겠다만 게다가 옷도 아주 잘 입더구나. 참, 그 아가씨가 얼마나 옷을 잘 입는지 넌 모를 게다. 어디서 그런 취향을 배웠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하지만 이모님, 그녀가 야만족은 아니잖아요. 젊은 아가씨가 엄마의 안내원과 친밀하게 지내더구나. 코스텔로 부인이 말했다. 안내인과 친밀하게 지내요? 윈터본이 물었다. 그 엄마도 형편없긴 마찬가지야. 안내인과 친구처럼 지내질 않나 신사처럼 대해주질 않나. 밥도 한 테이블에서 같이 먹을 게 뻔해. 아마 그렇게 매너 좋고 세련된 옷을 입은 신사 같은 남자를 그동안 본 적이 없었겠지. 아마 그 아가씨가 생각하는 백작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에 딱 들어맞는 남자였겠지. 저녁 때는 정원에서 같이 앉아 있더라. 안내인이 아마 담배도 피울걸. 윈터본은 이러한 폭로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였다. 그 덕분에 데이지 양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분명 그녀는 다듬어지지 않은 면이 있었다. 글쎄요, 저는 안내원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도 꽤 매력이 많은 아가씨던데요. 그녀를 알고 있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코스텔로 부인이 위험 있는 말투로 말했다. 그냥 정원에서 만나서 몇 마디 나눠봤을 뿐이에요. 그냥? 그건 그렇고 아까 뭐라고 했지? 실례가 안 된다면 그녀를 나의 존경하는 이모님께 소개해도 되는지 여쭤봤어요.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 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럼 그 사람들 신분은 누가 보장하지? 이모님 정말 잔인하시네요. 그녀는 괜찮은 아가씨예요. 윈터본이 말했다. 정말 그렇게 믿는 말투가 아닌데? 코스텔로 부인이 말했다. 물론
교양은 좀 없지만 정말 예쁘고 한마디로 아주 멋진 아가씨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녀를 시용성으로 데려가려고요. 단 둘이서 가겠다고? 그게 바로 네 믿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사실이야. 이 흥미로운 계획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를 안 지 얼마나 되었었는지 물어봐도 되겠니? 이곳에 온 지 24시간도 안 됐잖아. 만난 지 30분 정도 됐죠? 윈터본이 씩 웃으며 말했다. 맙소사, 정말 끔찍한 여자구나. 코스텔로 부인이 외쳤다. 그녀의 조카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정말 믿을 만한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에 진지하게 말을 시작했다. 이모님 생각에 정말 그런 정말 하지만 그는 다시 말을 멈췄다. 뭘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의 이모가 물었다. 그러니까 언젠가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유혹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류의 아가씨라고 생각하세요? 그 아가씨가 남자들한테 뭘 바라는지 내가 알 바 아니야. 하지만 네가 말했듯이 교양 없는 그런 미국 여자랑은 어울리지 않았으면 한다. 넌 너무 오랫동안 외국에 살았어. 그러다 큰 실수를 저지를 게 분명해. 넌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사랑하는 이모님, 저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윈터본은 미소를 짓고 콧수염을 문지르며 말했다. 그럼 너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거니? 윈터본은 생각에 잠긴 듯 콧수염을 계속 문지르며 마침내 물었다. 그럼 결국 이모님은 그 불쌍한 아가씨를 만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그 아가씨가 너랑 단둘이 쉬용성으로 간다는 게 정말이니? 진짜 그럴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프레드릭, 그녀를 만나는 영광은 사양할게.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지만 다행히 그 정도 분별력은 있단다. 하지만 미국 아가씨들은 다들 그렇지 않나요? 윈터본이 물었다. 코스텔로 부인이 잠시 노려보다가 말했다. 내 손녀들이 그러는 걸 좀 봤으면 좋겠구나. 단호한 말투였다. 이 말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은 듯했다. 윈터본은 뉴욕에 사는 예쁜 사촌들이 엄청난 바람둥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다. 따라서 데이지 밀러 양이 이 젊은 여성들에게 허용된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다면 그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도 가능했다. 윈터본은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어느샌가 색안경을 쓰고 그녀를 판단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사실 그녀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이모가 소개받기 싫어한다는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곧바로 데이지 밀러 양이 너무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아가씨라는 것을 깨달았다. 윈터본은 그날 밤 정원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본 것 중 가장 큰 부채를 살살 흔들며 은은한 별빛 아래 나태한 요정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다. 밤 10시였다. 그는 이모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한참 얘기하다가 다음 날 찾아오겠다며 막 작별 인사를 한 참이었다. 데이지 밀러 양은 그를 보고 매우 반가운 눈치였다.
이렇게 기나긴 밤은 처음이라고 덧붙이면서 계속 혼자 계셨나요? 그가 물었다. 엄마랑 같이 산책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한참 걷고 나니 피곤해 하셔서요. 그래서 주무시러 가셨나요? 아니요. 엄마는 주무시는 걸 싫어해요. 3시간도 안 주무세요. 그렇게 자고 어떻게 사는지 자신도 이상하대요. 너무 예민하신 거죠. 사실 3시간보다는 많이 주무시지 않을까요? 엄마는 랜돌프를 찾으러 갔어요. 랜돌프를 재우려고 애쓰시는데 랜돌프도 자는 걸 싫어해요. 동생이 어머니 말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윈터본이 말했다. 온갖 이유를 대가며 말하면 뭐해요? 엄마 말을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는데. 밀러 양이 부채를 펼치며 말했다. 유즈니오한테 설득해보라고 하겠지만 동생은 그 사람도 안 무서워해요. 유제니오는 정말 괜찮은 안내인인데 랜돌프한테는 아무 소용없죠. 11시는 넘어야 잘걸요? 젊은 여인과 함께 한참을 산책해도 그녀의 어머니를 마주치지 못한 걸 보면 랜돌프가 늦게 자는데 성공한 것 같았다. 데이지가 말했다. 아까 당신이 소개해주겠다던 그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모님 맞죠? 윈터본이 맞다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자 그녀는 객실 직원한테서 코스텔로 부인에 대한 모든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아주 조용하고 품위 있는 분이며 하얀 머리를 높게 부풀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 나누지 않고 사람들과 정식으로 식사하는 법이 없고 이틀에 한 번씩 두통을 앓는다는 것 등등. 두통을 앓는다니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데이지가 가볍고 쾌활한 목소리로 제잘거렸다. 이모님을 꼭 뵙고 싶어요. 전 이모님이 어떤 사람일지 정확히 알겠어요. 만나보면 정말 좋아하게 될 거예요. 아주 배타적인 분일 것 같아요. 전 배타적인 여성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아주 배타적으로 살고 싶어요. 사실 우리도 엄마와 저도 배타적이긴 해요. 우리는 아무한테도 말을 걸지 않고 사람들도 우리한테 말을 걸지 않거든요. 그게 그거죠. 어쨌든 이모님을 만나뵈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윈터본은 당황했다. 아, 이모님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놈의 두통이 항상 방해하니 걱정이죠. 젊은 아가씨는 황혼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매일 두통이 있는 건 아니시겠죠? 그녀가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윈터본은 잠시 침묵했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대답했다. 이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데이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했다. 그는 커다란 부채를 폈다 접었다 하고 있었다. 그러다 불쑥 말했다. 아, 저를 보기 싫어하시는군요.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 괜찮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작게 웃었다. 윈터본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에 마음이 뭉클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가씨,
이모님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건강이 끔찍할 정도로 좋지 않아서죠. 젊은 아가씨는 여전히 웃으며 몇 걸음 더 걸어갔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가 반복했다. 이모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할 이유는 없죠. 그러고는 다시 말을 멈추고 정원 난간 가까이에 다다랐다. 눈앞에는 호수가 별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호수 표면 위로 희미한 광채가 감돌았고 저 멀리 산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데이지는 그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작게 웃었다. 맙소사, 이모님은 정말 배타적인 분이군요. 윈터보는 그녀가 정말로 상처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잠깐이지만 그녀의 상처가 자신이 다가가 위로해 줄 수 있을 정도이기를 바랬다. 위로해 줄 목적이라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 생각하니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다. 그 순간 그는 이모님을 말로나마 희생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즉, 이모님이 거만하고 무례한 여자이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위험한 용맹과 불효 사이에서 위험한 줄달리기를 막 시작하기 전 젊은 아가씨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전혀 다른 톤으로 외쳤다. 저기 엄마가 계시네요. 랜돌프를 재우지 못하셨나 봐요.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여인의 모습이 천천히 흔들리며 다가왔다. 천천히 머뭇머뭇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춘 것 같았다. 정말 당신 어머님이 맞으세요? 이렇게 깜깜한데 알아볼 수 있어요? 윈터본이 물었다. 글쎄요. 데이지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니까 알죠. 그리고 엄마가 제 쇼를 걸치고 계시는데요. 항상 제 것을 걸치시거든요. 문제의 여인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성거렸다. 당신을 못 보셨나 봐요. 윈터보는 이렇게 말한 후 이 정도 농담은 허용되겠지 생각하며 덧붙였다. 아니면 어머니께서 당신 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아, 그거 엄청 오래된 거예요. 젊은 여인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걸쳐도 된다고 했어요. 아마 당신 때문에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가는 게 낫겠군요. 윈터본이 말했다. 아니에요. 데이지가 강하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께서는 제가 당신과 함께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데이지가 윈터본을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엄마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아니,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제가 신사분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싫어하세요. 아주 소심하시거든요. 신사분을 소개해드리면 얼마나 야단법석을 떠는지. 하지만 그래도 저는 신사분들을 소개해드려요. 거의 항상요. 데이지가 약간 부드럽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소개를 안 하면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소개하려면 제 이름부터 아셔야죠. 윈터보는 이렇게 말한 후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해 주었다. 어머, 그걸 다 어떻게 말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벌써 밀러 부인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밀러 부인은 정원 난간으로 걸어가 몸을 기대고 호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엄마! 젊은 여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나이든 부인이 뒤돌아섰다. 윈터본 씨예요. 데이지는 매우 솔직하고 예쁘게 젊은 남자를 소개했다. 코스텔로 부인이 표현한 대로 부인은 저속해 보였다. 하지만 그런 저속함에도 불구하고 독특할 정도로 섬세한 품격을 지녔다는 사실에 윈터본은 놀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키가 작고 마르고 늘씬한 체형에 숱이 적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었다. 딸처럼 밀러 부인도 지나치게 우아한 차림새였고 귀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윈터본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히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데이지는 그녀에게 다가가 쇼를 똑바로 펴주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젊은 아가씨가 묻는 말투는 그녀가 선택한 단어에 비해 거칠지는 않았다. 나도 모르겠어. 그녀의 엄마가 다시 호수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설마 그 쇼를 가지시려는 건 아니겠죠? 데이지가 소리쳤다. 맞는데? 그녀의 엄마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랜돌프는 재웠어요? 아니, 통 말을 듣지 않아. 밀러 부인이 매우 온화하게 말했다. 웨이터랑 얘기하고 싶은가 봐. 그 웨이터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윈터본 씨에게 동생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데이지가 계속해서 말했다. 윈터본의 귀에는 그녀의 말투가 평생 윈터본이라는 이름을 불러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들렸다. 네, 맞습니다. 아드님 얘기가 재밌더군요. 랜돌프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호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애가 그렇게 안 자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도버에서처럼 심하진 않잖아요. 데이지가 말했다. 도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윈터본이 물었다. 아예 잘 생각을 안 했어요. 밤새도록 호텔 로비에 앉아있을 뻔했다니까요. 12시까지도 잠자리에 들지 않았거든요. 생각나네요. 12시 반이 돼도 안 잤지. 밀러 부인이 부드럽게 강조하며 말했다. 낮에는 많이 자나요? 윈터본이 물었다. 많이 안 자는 것 같아요. 데이지가 대답했다. 낮에라도 좀 자면 좋겠는데 하지만 낮에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정말 피곤한 애라니까요. 데이지가 덧붙였다. 그러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밀러 부인이 말했다. 데이지 밀러, 동생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안 되지. 그치만 랜돌프는 정말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잖아요.
이제 겨우 9살이잖니. 랜돌프가 저 성에 안 간다고 하니 윈터본 씨랑 같이 갈까 해요. 아주 차분하게 전해진 이 발표에 데이지의 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윈터본은 부인이 이 소풍 계획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가 단순하고 다루기 쉬운 사람이니 존중하는 척하면서 몇 마디 의의를 제기하면 그녀의 불쾌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네, 따님께서 친절하게도 저에게 안내를 맡기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 곳 잃은 부인의 시선이 호소하는 듯 데이지에게 향했다. 그러나 데이지는 몇 걸음 더 걸어가며 조용히 콧노래를 불렀다. 마차를 타고 가려나? 부인이 말했다. 네, 아니면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아, 저도 가는 방법은 잘 몰라요. 그 성에 가본 적이 없어서요. 아, 못 가보셨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윈터본은 부인이 못 간다고 할 것을 확신하고 대답했다. 물론 그녀가 딸과 동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죠. 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데이지는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떤 부인을 만났는데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여기서는 성을 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이탈리아에 성이 넘쳐나나 봐요. 밀러 부인은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며 말을 이었다. 물론 중요한 성들은 구경하고 싶어요. 영국에서도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영국에도 아름다운 성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 시옹성도 꼭 가볼 만한 곳이에요. 데이지가 정말 그러고 싶다면. 밀러 부인은 이 계획이 매우 중대한 사업인 것처럼 말했다. 데이지가 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따님도 틀림없이 좋아할 거예요. 윈터본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들 앞을 거닐며 조용히 흥얼거리는 저 젊은 아가씨와 단둘이 성에 가는 특권을 더욱더 확실하게 허락받고 싶어졌다. 부인께서도 직접 가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데이지의 어머니는 그를 흘끗흘끗 쳐다보더니 말없이 앞으로 걸어갔다. 데이지만 가는 게 좋겠어요.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윈터본은 이것이 호수 반대편에 있는 어둡고 오래된 도시에서 사교 모임에 앞다투어 모여드는 조심성 많은 부인들의 모성애와는 매우 다른 유형의 모성애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밀러 부인의 무방비 상태의 딸이 자신의 이름을 아주 또렷하게 발음하는 소리에 생각이 끊어졌다. 윈터본 씨! 데이지가 작은 소리로 외쳤다. 네, 마드모아젤. 그가 말했다. 배 좀 태워주시겠어요? 지금요? 물론이죠. 아니, 애니 밀러. 그녀의 엄마가 소리쳤다. 부인, 부탁드립니다. 허락해 주세요. 윈터본이 열정적으로 부탁했다. 그는 이제껏 여름 별빛 속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단둘이 배를 타본 즐거움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우리 딸이 그걸 정말로 원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데이지?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니?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윈터본 씨는 분명 날 데려가고 싶을 거예요. 데이지가 단언했다. 정말 헌신적인 분이시잖아요. 별빛을 받으며 시옹성까지 노를 저어가겠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데이지가 말했다. 글쎄요. 부인이 다시 한번 사정했다. 30분 동안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그녀의 딸이 말을 이었다. 어머님과의 대화가 무척 즐거워서요. 윈터본이 말했다. 그럼 저 배에 태워주실 거죠? 데이지가 반복해서 부탁했다. 세 사람 모두 걸음을 멈추었다. 데이지는 돌아서서 윈터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매력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고 예쁜 눈은 반짝반짝 빛났으며 큰 부채를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다. 맙소사, 세상에 이 여자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어. 윈터본은 생각했다. 선착장에 6척의 배가 정박해 있네요. 윈터본이 정원에서 호수로 내려가는 계단을 가리키며 말했다. 만약 당신이 제 팔을 붙잡아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면 제가 가서 한 척 골라보죠. 데이지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다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짧고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신사분이 정중하게 행동하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녀가 똑 부러지게 말했다. 네, 방금 아가씨께 정중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저도 막 윈터본 씨에게 뭔가 정중하게 제안하려던 참이었거든요. 데이지가 말을 이었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걸요. 그런데 절 놀리시는 것 같군요. 윈터본이 말했다. 그건 아닐 거예요. 밀러 부인이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제가 배를 저어드리죠. 윈터본이 아가씨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정말 멋져요. 데이지가 소리쳤다. 실제로 배를 타면 더 멋질 겁니다. 네, 정말 멋질 거예요. 데이지가 말했다. 하지만 데이지는 그를 따라가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그저 웃으며 서 있을 뿐이었다. 지금 몇 시인지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녀의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11시입니다, 부인. 어둠 속에서 외국 억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윈터본은 뒤돌아보고 두 여인을 수행하는 말끔한 그 안내인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지금 막 도착한 것 같았다. 아, 유제니요? 배를 타려던 참이었어요. 유제니오가 고개를 숙였다. 11시에 말입니까, 마드모아젤? 윈터본 씨랑 같이 갈 거예요. 지금 당장요. 데이지한테 안 된다고 좀 해줘요. 밀러 부인이 안내인에게 말했다. 배를 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드모아젤. 유제니오가 단호하게 말했다. 윈터본은 이 예쁜 여인이 안내인과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기를 바랬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겠죠? 하긴 유제니오 기준에 적절한 행동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데이지가 외쳤다.
아가씨가 원하는 대로 하시길. 윈터분이 말했다. 아가씨가 혼자 간다고 합니까? 유제니오가 밀러 부인에게 물었다. 아니요. 이 신사분과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데이지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안내인은 잠시 윈터분을 바라보았다. 윈터분은 그가 미소 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며 엄숙하게 말했다. 그럼 아가씨가 원하는 대로 하시죠. 당신이 안 된다고 난리치기를 바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가고 싶네요. 데이지가 말했다. 당신이 안 간다면 제가 난리를 치겠습니다. 윈터분이 말했다.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는 거요. 젊은 아가씨가 다시 소리내어 웃었다. 랜돌프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안내인이 차가운 말투로 알렸다. 그럼 데이지, 이제 우리도 들어가자. 밀러 부인이 말했다. 데이지는 윈터분에게서 몸을 돌렸다가 다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부채를 흔들며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혹시 실망하거나 불쾌하거나 그러지 않았기를 바래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내민 손을 잡고 대답했다.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럽다고 잠을 못 주무시면 안 돼요. 그녀는 아주 똑똑히 말했다. 그리고 특권을 누리는 유제니오의 호의를 받으며 두 여인은 집으로 향했다. 윈터분은 그들을 쳐다보며 서 있었다. 그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그는 호숫가에 15분쯤 머물며 젊은 아가씨의 갑작스러운 친밀감과 변덕스러움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내린 유일한 확실한 결론은 그녀와 어딘가로 훌쩍 떠나서 신나게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이틀 후 그는 그녀와 함께 시옹성으로 향했다. 윈터보는 호텔의 넓은 홀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마부들, 하인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성거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그가 약속 장소를 정했다면 이곳을 선택하진 않았겠지만 이곳은 그녀가 정한 장소였다. 그녀는 접은 양산을 예쁜 몸에 꽉 끼우고 긴 장갑 단추를 채우며 계단을 신나게 내려왔다. 그녀는 수수하면서도 우아한 여행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윈터보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라 그녀가 예쁜 옷을 입고 커다란 계단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재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자 뭔가 낭만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는 그녀와 사랑의 도피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호텔로 모여든 온갖 느긋한 사람들 사이로 그녀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모두가 두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데이지는 윈터본을 만나자마자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윈터본은 마차로 시옹성까지 가고 싶었지만 데이지는 작은 증기선을 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표현했다. 자신은 증기선을 열렬히 좋아한다고 했다. 호수 위로 상쾌한 바람이 쉼없이 불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긴 여행은 아니었지만 윈터본의 동행자는 쉴 틈 없이 조잘조잘 떠들었다. 윈터본 자신에게도 이 짧은 소풍이 일종의 모험이자 일탈이었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데이지 양이라면 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기대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서 윈터본은 완전히 실망했다. 데이지 밀러는 매우 활기차고 유쾌했지만 긴장하거나 설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누구의 시선뿐 아니라 윈터본의 시선도 피하지 않았다. 그를 바라볼 때나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볼 때도 얼굴을 붉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녀를 쳐다보았고 윈터본은 자신의 예쁜 동행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기분 좋았다. 처음에는 그녀가 큰 소리로 떠들고 과하게 웃고 심지어 배 안을 많이 돌아다니고 싶어 할까봐 조금 걱정했었다. 하지만 그는 어느새 그런 걱정을 완전히 잊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도 수많은 독창적인 생각을 쏟아냈다. 그가 들어본 곳 중 가장 매력적인 수다였다. 그는 그녀가 저속하다는 생각에 동의했지만 정말 그녀가 그런 걸까? 아니면 자신도 그녀의 저속함에 익숙해진 걸까? 그녀의 대화는 주로 형이상학자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내용이었지만 가끔은 주관적인 내용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뭐가 그리 심각하세요? 그녀가 즐거운 눈빛으로 윈터본을 바라보며 불쑥 물었다. 제가 심각해 보여요?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가 대꾸했다. 마치 장례식이라도 가는 것 같은 표정인데요. 그게 귀에 걸리게 웃는 거라면 입과 귀가 원래 하나였나 보죠? 그럼 갑판에 올라가서 춤이라도 출까요?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 모자를 들고 돈을 거둘게요. 여행 경비는 충당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즐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윈터본이 소곤거렸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그렇게 대답하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당신은 정말 특이하고 복잡한 분이세요. 배에서 내려 시옹성에 도착하자 주관적인 주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데이지는 아치형 방안을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치마를 바스락거리며 나선형 계단을 오르내렸다. 지하 감옥 끝자락에서 귀여운 울음소리와 작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가 하면 윈터본이 성에 대해 설명해주는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윈터본이 보기에 그녀는 중세시대의 유물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시옹성의 우울한 전설도 그녀에게 별로 인상적이지는 않았다. 그들은 관리인 외에는 다른 일행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윈터본이 직원과 협의하여 서두르지 않고 마음 내키는 곳 어디든 머물면서 천천히 구경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직원은 그의 제안을 너그럽게 받아들였고 윈터본 측에서도 너그럽게 대가를 치러 결국 둘만 남는 상황이 되었다. 밀러 양의 말은 논리적 일관성 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하고 싶은 말이라면 무엇이든 구실을 찾아냈다. 특히 시옹성의 험준한 성벽에서는 윈터본의 가족이나 과거 이력, 취향, 취미, 미래의 계획 등에 대해 갑작스럽게 질문을 쏟아냈고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은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취향, 취미, 미래 계획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재미있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머, 정말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가 불행한 보니바드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데이지가 말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남자분은 처음 봐요. 보니바드의 이야기는 흔히 말하듯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모양이었다. 하지만 데이지는 윈터분이 그들과 함께 여행하면 좋겠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아는 게 많아질 거라고 말했다. 혹시 랜돌프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윈터보는 그러면 자신이야 두말할 필요 없이 기쁘겠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할 일이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 하는 일이 없다면서요. 데이지가 물었다. 윈터보는 자신이 현재 일이 없지만 약속이 있어서 하루 이틀 안에 제네바로 돌아가야 한다고 고백했다. 어머, 말도 안 돼. 데이지가 놀라더니 곧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잠시 후 그가 그녀에게 고대 벽난로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리키자 그녀는 불쑥 말을 꺼냈다. 제네바로 간다는 말씀 진심이세요? 울적한 일이지만 내일 제네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윈터분 씨, 당신 정말 끔찍해요. 데이지가 말했다. 아, 그런 무서운 말은 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이라니요? 데이지가 소리쳤다.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 아닌가요? 차라리 당신을 여기 버려두고 혼자 호텔로 돌아갈까 망설여지네요. 그리고 그 후 10여 분 동안 그녀는 다른 말은 안 하고 윈터본을 끔찍한 사람이라고 외쳐댔다. 불쌍한 윈터본은 상당히 당황했다. 이제까지 어떤 여성도 자신의 이별 통보에 이렇게 동요한 적은 없었다. 그 후로 데이지는 시옹성의 진귀함이나 호수의 아름다움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윈터본이 제네바로 서둘러 돌아가는 이유가 물어볼 것도 없이 숨겨둔 애인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밀러 양은 어째서 제네바에 애인이 있다고 생각할까? 윈터본은 그런 사람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상대가 단정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데이지의 성급한 추론에 당황했다가 솔직한 행동에 재미를 느꼈다. 이런 점에서 데이지는 순수함과 천진함이 기묘하게 뒤섞인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가 한 번에 사흘 이상은 시간을 안 주나 봐요. 데이지가 비아냥거리며 물었다. 여름엔 휴가도 안 주나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휴가 갈 자유도 없어요? 하루 더 머물렀다가는 아주 배 타고 쫓아오겠네요. 금요일까지 기다려봐요. 내가 당신 애인을 마중하러 선착장으로 가보게요. 윈터본은 젊은 여성이 발끈하는 것에 실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놓친 그녀의 본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야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마침내 데이지는 겨울에 로마로 내려오겠다고 진지하게 약속하면 더 이상 놀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바로 여기서 그녀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건 어려운 약속은 아닙니다. 이모님이 겨울 동안 로마에 아파트를 하나 구하셨고 벌써 저한테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이모님을 뵈러 오는 건 싫어요.
저를 보러 오라는 거예요. 데이지가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윈터본이 그녀에게서 듣게 될 자신의 밉살스러운 친척 여성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었다. 그는 어쨌든 로마에 꼭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을 끝으로 데이지는 놀림을 멈췄다. 해질녘 부배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데이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때 윈터본은 코스텔로 부인에게 데이지 밀러 양과 시옹성에서 오후를 함께 보냈다고 말했다. 그 미국인 말이냐? 안내인을 동반하고 다니는. 아, 다행히도 안내원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럼 단 둘이 갔어? 네, 단 둘이요. 코스텔로 부인은 향수병을 살짝 킁킁거리더니 외쳤다. 그토록 나한테 소개해주고 싶다던 대단한 여자가 바로 그 여자로구나. 지금까지 헨리 제임스의 데이지 밀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데이지 밀러는 정말 사랑스럽고 자유분방한 아가씨지만 그 솔직함이 자꾸 문제를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다음 2부에서는 과연 그 자유분방함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시선들이 어떻게 변해갈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